밥도 잘 먹지 못해 살이 생각날까봐 네 생각에 취할까봐. 네,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오늘도 모태라는 노래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예측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 윤주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200억 유상증자 주주불만을 잠재우는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펩트론의 이후에는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던 기술 이전까지는 아니었지만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고 미국 일라이릴리가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주주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상한가를 식행했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불을 뿜어냈고 종가 역시 25%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 급등세가 나왔고 30% 상한가를 꽉 채워내는 종목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펩트론의 주가 차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펩트론의 차트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신다면 저점 기준으로 2월 27일 24,448원이 최저점이었고요. 급등했을 때 최고가가 85,18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75% 넘게 급등을 하면서 펩트론 그야말로 날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달에 시간의 거래에서 1,200억 원의 유상증자 공시를 내놓게 되면서 당시 주가가 이때였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참 오랫동안 주주분들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다면 차트상의 위치가 지금 고점과 많이 내려왔을 때 중간점 지점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언급을 드렸던 게 엑시콘과의 비교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점과 저점, 중간까지 올라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서 오늘 펩트론을 이유로 한번 잡아봤고요.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죠. 네, 8월 19일 당신의 초이스에서 펩트론의 자료를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다시 보신다면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좀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당시에 좀 이 내용이 언급이 됐었는데 다행인 건 채무 상환 자금은 없지만 시총이랑 거의 비슷하게 대규모의 유상증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신다면 장기 지속형 의약품 신규 생산 시절에 투입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상증자는 필요하다라는 대표 의사의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는 걸 보신 것 같고요. 11월 8일에 예정 발행가가 45,450원인데 지금 주가 수준은 이 수준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온 수준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당시에 최호일 펩트론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임상약 수요 등의 빠른 대처를 위해서 신공장 건립은 지금이 적기다. 그렇기 때문에 1,200억 원의 유상증자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당시에 주가가 내려왔었던 건 시가총액의 12%가량의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좀 불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을 보시는 것 같고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오늘 그야말로 펩트론의 주가는 어제 시간의 거래 이후로 또 한 번 날았습니다. 현재 펩트론의 주가 수준은 유증 발표 직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8월 16일 58,000원 종가였고요. 그 이상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61,000원 그 이상입니다. 즉 유상증자를 자금 조달이 향후 계약이 성사됐을 때 필요한 투자를 위한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고비 출시가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은 생각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릴리,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특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주가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30% 상한가를 꽉 채워내는 종목이었고요. 펩트론이 다음 종목으로 25% 넘는 급등세,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신다면 애니젠이나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대웅제약과 같은 종목들도 역시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차별화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세 가지 종목만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고 나머지 종목들은 주가 시세가 그렇게 화려하게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그리고 펩트론의 주가에 관련해서 잠시 뒤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주식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나만의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저는 이윤지고요. 함께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대 증시가 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좀 그 부분이 아쉽게 좀 마감을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오후장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그 빈자리를 메꿔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이번 주 내내 좀 집중해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있어서 국내에 어떤 중국향으로 좀 앵글이 좀 열려 있는 소비 관련주들이 초반에 중국 시장보다 조금 더 빨리 좀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이 이제 실적 시즌에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의 어떤 방향성이 좀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뭐 LG생활건강이라던가 그런 어떤 중국향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렇게 기대치 밑단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실적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중국 주식들이 오늘 지금 거래 재개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좀 많이 좋았었고요. 아침 시초가 기준으로 볼 때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기대했었던 것 그 이상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어제 펩트론이 그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한 4시 정도에 권리락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채 안 되고 나서 펩트론이 그 기술 이전 계약이라기보다는 그 공시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계약의 상대방은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일리와의 어떤 기술을 공유하는 어떤 계약이 나왔고요. 투자 관련 뭐 주요 경영사항 관련돼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의 주가가 어제의 시간의 거래 시장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싶고, 그로 인해서 뭐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의 훈풍 아닌 훈풍으로 좀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뭐 오늘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 주도주 종목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던 뭐 조선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보였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은 여전히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뭐 화장품 종목들도 여전히 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선반영돼서 주가가 좀 먼저 좀 반영됐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좀 밀렸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뭐 주가의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종목들이 국내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비만 치료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제가 들고 온 펩트론이라는 종목과 차장님께서도 2가지 종목 중에 1가지 종목이 펩트론이라서 차장님의 종목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펩트론과 알테오젠 들고 오셨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시세를 내줬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보시는 분들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되찾게 되면서 기대감 여전히 갖고 계실 것 같고요. 10월 달에도 주도주는 역시 바이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초이스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차장님과 방송을 해보면서 오늘 제가 사실 펩트론을 들고 와도 될까라는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먼저 들고 와 주셔서 펩트론보다는 그래도 알테오젠 쪽으로 차장님의 선택이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닐까요? 저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펩트론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테오젠의 비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고요. 펩트론의 초이스 이유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테오젠부터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알테오젠이 요새 좀 시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좀 주춤을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37만 1,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알테오젠 지금 너무 비싸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 당연히 비싼 주식이고요. 네. 근데 이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뭐 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비싼 주식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싼 주식이 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뭐 이제 뭐 매매 스킴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프리미엄을 받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의 어떤 상승 구간이냐 아니냐를 좀 따지고 봐야 할 텐데, 알테오젠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지금 현재 시기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주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네. 알테오젠이 안 좋아서 선택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그만큼 이 주가의 어떤 프라이싱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는 알테오젠보다는 펩트론이 상승의 갭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누가 말을 해도 네. 국내의 유일한 바이오 최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대감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볼 때는 3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는데, 키트루다 제형 SC, 그리고 산도즈랑 계약 체결을 했었던 그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ADC, SC 이건데 키트루다는 9월에 임상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가을 정도쯤에 임상 결과가 발표 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산도즈 같은 경우는 할로자임 SC가 2028년도에 바이오시밀러 기준으로 출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타임테이블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ADC, SC 같은 경우도 제형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큰 틀에서 볼 때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은 올해 하반기 내내 알테오젠의 주가 퍼포먼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여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ADC, SC 제형인데 요게 이제 전환 성공이 될 경우에는 주가는 지금 현재 박스 상단 부분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박스 상단이기는 하지만 주가가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단계예요 지금. 그래서 신용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규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100% 현금으로밖에 매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이 해지가 될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 퍼포먼스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뭐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00일선 전부 다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오늘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죠. 수급도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뭐 코스닥 시가총액 1등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려고는 아니고 그냥 그 중에서 프라이싱 부분에서 볼 때는 알테오젠보다는 펩트론이 일단은 모멘텀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앞당겨져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펩트론 선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함부로 예측을 했다가 채팅창에 제가 주차장님께 차였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펩트론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ADC, SC 제형 전환 성공 시 주가 박스 상단도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투경에 대한 유의만 해보시면서 알테오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펩트론, 제가 들고 온 종목도 펩트론이었는데 사실 저는 좀 우려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정 발행가보다는 일단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고점과 저점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에 대한 기대감, 오늘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주가가 그래도 반등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펩트론 어떡하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 오늘장 초이스니까요. 네. 사장님은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건지 본다면 이 종목의 고점이 87,900원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도 사실 이 상장을 하고 나서 저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이 종목과도 어느 정도의 그 히스토리를 같이 했었던 투자자이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펩트론이 상장 초기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초반에 2015년도에 상장을 하고 주가가 쭉 밀리고 다시 반등이 하고 올라가고 2017년도 말쯤 이때가 어떤 구간이었냐면 이제 한미약품이 드디어 퀀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었던 파이프라인 비만 당뇨 치료제를 글로벌 빅파마에 그 당시 금액 규모로는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 됐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규모로 빅파마의 라이센스 아웃을 딱 성공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펩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 그게 결국은 기존 신약의 약효를 지속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기술력인데 그 기술력이 2017년도 말쯤에 조금 부각이 됐었죠. 그 부각에 대한 내용은 한미약품보다 어떤 기술성에 있어서 약효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평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줄고 주가가 많이 밀렸었고 한 차례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그때 만약에 유상증자에 실패를 했었으면은 펩트론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되게 많이 힘든 나날이 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8월 달에 한 차례 지금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그쵸. 2달 전에. 근데 이제 1,200억 정도였죠, 금액이.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대 주주가 최호일 대표이사 네. 이분이 청약을 다 안 했어요. 50%. 자기 물량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어제 공시 나오고 나서 느꼈던 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느낀 거는 정말 자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자금이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정말로 이게 자신이 있고 이랬으면 자기 집은 담보로 팔아가지고 뭐 하거나 그랬을 텐데 이거는 금전적인 어떤 여유가 정말 없었던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일단은 증자를 했고 대주주가 전부 다 참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한동안.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죠. 이거 정작 장기 주주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유증 한번 해줬고 그리고 나서 6, 7년을 기다렸고 그렇죠. 이제 와서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 딱 1년 상승을 했는데 아무런 뭐 영향 하나 없고 라이센스 아웃 하나 없고 증자를 한 번 더 해? 이런 괘씸한 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금전적으로 부족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너무 얘가 좀 밖으로 쏠린 것 같은데 내용적인 부분들은 보면 어쨌든 계약 상대방은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 릴리와 계약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했고요. 요거는 뭐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온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계약의 내용을 보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 일라이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 기술을 위해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에게 비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는 전 세계 대상으로 서브 라이센스 권리가 포함된 완전 지불된 로열티가 없는 제한된 라이센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라이센스 아웃한 것보다 훨씬 더 계약에 있어서 펩트론에게 더 기술적인 우위를 지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이게 지금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안 했고 일단 첫 번째 계약 금액이 비공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라이센스 아웃은 계약금을 먼저 선치로 받고 그리고 나서 마일스톤 단계별로 단계별로 뭐 임상이 진행이 될 때마다 일부 라이센스를 받는데 네. 펩트론은 사실은 요거 하기 이전에 중국의 어느 제약회사 치루제약이라는 회사랑 라이센스 아웃 계약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계약 규모가 굉장히 적었고요. 계약금도 너무 적게 받았어요. 네. 어프런트 계약이 너무나도 미진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시장의 레퍼런스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려 이렇게 계약을 성사를 해서 기간이 1년 정도 계약 기간을 한 것 같은데 1년 조금 넘는 계약 기간인 것 같네요. 14개월이죠. 네, 그렇죠. 네. 14개월 정도 계약 네. 기간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14개월 정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아마 펩트론 같은 경우가 그 이후에 일라일리와 어떤 계약의 진행 단계, 마일스톤의 진행 단계의 여하에 따라서 추가 계약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펩트론이 훨씬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재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네. 금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차후의 계약을 앞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일라이릴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이 한 2개,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2개, 3개의 파이프라인에서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까지 같이 합산해가지고 아마 공동 연구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흔히들 얘기는 뭐 디벨로퍼들 뭐 라이센스 아웃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불리우고 있는 계약과는 조금의 그 격이 좀 다른 계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되려 오늘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 한 건으로 그냥 마감이 됐다면 시장의 반응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작년 초부터 주가가 네. 올라간 거였기 때문에 요거의 계약은 사실 요거 단발성 계약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추가적으로 업프론트 계약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히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대포 기술을 보유한 펩트론의 어떤 자체적인 파이프라인도 추가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뭐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나온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뭐 알테오젠, 펩트론 둘 다 좋지만 그 중에서 주가 프라이싱 전략 부분으로 볼 때는 펩트론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펩트론을 초이스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공시 영향을 받았음에도 라이센스 아웃보다는 평가 계약이었다라는 점이 주주분들에게 한 가지 우려점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올해 초의 주가 수준을 본다면 저점 부근이 2만 원대였고 이 종목이 기대감이 한참 올라갔을 때 8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7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지금 6만 원대까지 그래도 시원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올 초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좀 수익권이실 테고, 한참 주가가 올랐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아직도 손해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보시는 게 좀 현명한 목표가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뭐 목표가를 지정을 해드려서 뭐 정고점 뚫을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잠자코 기다려 보세요라고 네.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가령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계약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금액에 대한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평가는 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지정을 해보자면, 단기간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구간별로 볼 때 너무나도 오늘 종가가 매끄럽게 끝났고요. 다만 상한가가 갔었는데 상한가 물량이 일부 풀렸어요. 근데 이게 바이오 종목은 개별 기업 하나로만 보면 안 돼요. 바이오 종목은 섹터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뭐 제가 계속 방송에서 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올해 미국 대선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안전지대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고, 펩트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정고점은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앤 홀드 하시는 관점으로 봐서 단기간에는 5일선 2평을 중요시 보시고요. 그리고 중기 기준으로 볼 때는 21선 2평 구간을 중요시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차장님의 초이스 종목은 펩트론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고 갖고 계신 종목들 진단 받으셔도 좋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말고도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으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종목도 올라와 있는데요. 조AD님의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ST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3,300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시고요.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EST가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던 종목이긴 한데 23,000원이면 여전히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23,000원 부근대가 좀 맞고 내려오는 구간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목표가를 좀 낮춰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업황의 그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아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뭐 내용은 뭐 긍정적인 부분들의 내용도 많고 그리고 좀 퀘스천 마크로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도 많은데 일단은 이 회사는 그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사업은 반도체 한 60%, 디스플레이 한 15%,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타 부분인데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 뭐 챔버 뭐 이쪽 위주로 했던 회사였는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장비 쪽 물량 비중을 굉장히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향 HBM이랑도 연결된 어떤 장비를 납품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 같고 초도 물량은 일부 납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HBM 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런 그쪽에 대한 어떤 앵글을 가지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안 좋아요. 그리고 뭐 ST는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업황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또 아닌 거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첫 번째는 IT 테크 업종에 대한 멀티플이 조금 확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그냥 제가 볼 땐 쎄했거든요. 반면에 퓨어한 D램 플레이어인 SK하이닉스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삼성전자 향 앵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장비 회사들은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가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반면에 ST 같은 경우 지금 HPSP랑 그 고압수소 언닐링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이게 특허를 침해를 한 건지 아니면은 특허를 우회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증권회사에서 인입 자료가 나온 거는 아니고 그냥 난 레이티드라고 해서 자료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실적은 4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면 소송 비용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실적이 턴을 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상당 부분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뷰를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1,1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송에 대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계속해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바로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웃지 않으셨을까? 닉네임도 카누카 호우님의 종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손해를 보고 계신데 15% 비중 들고 계시고 499,9,500원 들고 계십니다. 15%
15% 비중에 조금 올랐네요. 2차 전지 점점 희망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전분기 대비 130%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고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한번 좀 불거지게 되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요새 계속해서 주가 흐름 좋습니다. 49만 9,500원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도 요즘 그 2차 전지 배터리 주식들 관련해서 리서치를 좀 많이 하고 스터디를 네.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만 보면 메탈 가격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양극재 회사들, 네. 소재 따는 회사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리고 거기서 리튬의 탄산 리튬 가격까지 보면서 네.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시간의 어떤 스팟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달리되는데 왜 걔네의 가격을 선제적으로 미리 봐야 되냐면 얘네 가격이 올라가야지 소재단의 업체들이 셀 업체들한테 그 양극재를 팔거나 뭐 음극재를 팔거나 뭐 전해액, 전해질을 팔 때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가격 전가력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마땅히 지금 반등이 나올 만한 시그널은 보여주지는 않은 상태인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2019년도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가 2020년도 말부터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오합지졸로 셀 업체들과 양극재 업체들과 뭐 대표적인 회사가 에코프로 BM이었는데 네. 그때 에코프로 BM이 합작법인을 삼성 SDI랑 뭐 만들고 SK 이노베이션이랑도 이렇게 뭐 공급계약 체결하고 갑작스럽게 막 붙어가지고 계약을 엄청나게 체결을 했었던 상태가 왔었는데 그때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메탈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그러면은 결국은 내용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메탈 가격이 먼저 선행돼서 올라가지 않았고 주가가 먼저 올라왔고 나중에 차후로 메탈 가격이 올라와 줬거든요. 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시장을 보는 뭐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인사이트도 굉장히 얕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한 차례 바닥은 지나간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각 국가별로 EV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면 미국은 나름 선방을 했어요. 중국도 나름 선방을 했어요. 근데 유럽이 지금 안 좋아요. 유럽은 사실은 각 국가마다의 어떤 판매 추이를 보지는 않고 대부분 뭐 그 EU에 엮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전체 판매량의 총 데이터를 보는 건데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국가들이 생각보다 EV 채용률이 80%막 이래요. 90% 이래요. 엄청나게 전기차를 많이 끌고 다녀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조금을 조금 더 늘려준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EV 자동차에 대한 어떤 니즈가 조금 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회사는 테슬라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결국은 자율주행과 EV의 어떤 완성체라고 불리우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건데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일부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그냥 2차 전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전기차 셀 메이커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결국은 국내 EV의 전기차의 어떤 분위기를 대변해 주기도 하거든요.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막 엄청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 대부분이 보조금이거든요. AMPC로 나오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대신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본업단에서 적자가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상보다는 잘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돼서 올라가려면 첫 번째는 지금 유럽 쪽에서 MS가 많이 줄고 있어요. 유럽 쪽 MS가 올라가려면 이제 첫 번째로 국내 그 삼원계 양극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 늘어나야 돼요.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다 100% 삼원계 쓰지 않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MS가 국내 회사 배터리 셀이 거의 잘 나갈 때는 60%까지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듣기로는 한 40%대까지 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대부분 뭐 CATL이든 중국 뭐 LFP 업체든 그런 회사들의 MS가 유럽을 일부 좀 잠식하고 있지 않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 일부 좀 규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작용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시장 분위기도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2차 전지를 좀 딥하게 공부하고 계시는 뭐 투자자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메탈 가격을 선행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인가 지금이? 네. 그러면 주가는 먼저 올라갔으면 이 올라가는 거는 어떠한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올라가는 걸까? 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테마의 어떤 하나의 모멘텀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은 실적이랑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랑 연결이 되어줘야 된다면 첫 번째로 전기차의 채용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 국가마다 전기차의 채용률이 높아지려면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대선이랑도 좀 연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좀 2차 전지 쪽은 좀 기대는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모로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 지금 테슬라 오너로 자리 잡고 계신 분이 그 트럼프 정부의 한 요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주가 방어를 일부 좀 해주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어서 저는 그냥 정리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상 그 EV 전기차의 바로미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그냥 넓게 잡아드려서 50만 원 제시를 해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실적이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좀 바이앤 홀드 하시는 관점으로 한 8에서 10개월 정도 그 이상 중기적으로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주가는 5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드려서 3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셀 메이커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홀딩해보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걸 보고 가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지금 목표가를 50만 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림의 종목이고요. 14만 원 그리고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이 나와서인지 화장품 종목들이 대장단은 거의 다 안 움직였어요. 특히나 LG생활건강도 실적이 좀 안 나오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보실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올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되게 좋아서 와 거의 이거 주기가 7, 8년 주기로 다시 화장품 종목들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를 많이들 하셨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코스알엑스가 다 해준 셈이고요.
뭐 본업단에서 제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뭐 플랫폼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리따움이 있고 그리고 설화수가 있고 그리고 국내 브랜드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생활용품들 브랜드 있고 국내 화장품 브랜드도 있는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지금 코스알엑셀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북미 쪽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어요. 이 인수한 회사가 전체 본사 매출을 다 끌고 가줘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거든요. 워낙 비용도 워낙 많은 회사이고 지금 보면은 코스알엑스는 전체 매출이 한 42% YOY는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중국 매출이 40% 줄었어요. 네. 이게 뭐 실적은 뜯어보야 뭐 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얘기 나온 거는 아모레퍼시픽의 그 중국 법인장이 전격 교체됐다는 식의 어떤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설화수의 부활의 신호탄이다라고 예견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뭐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뭐 사실상 주가적인 부분들을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밀리면 그냥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손절 라인만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요. 손절 라인은 11만 7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살펴봤습니다. 코스알엑스의 효과가 좀 절실해진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 정상화가 갈 길이 멀어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11만 원 이탈이 나올 때에는 좀 과감하게 손절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53분이라서 여기서 마무리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좀 쉬어가는데 목요일에 돌아왔을 때 또 이벤트들이 굵직한 이벤트들이 나와 있어서 목요일에 돌아왔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은 건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CPI도 발표가 됩니다. 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전체적인 매크로 지표는 지금의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 깊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매년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을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뭐 대부분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미국 시장 올랐어 빠졌어 맞아요. 네. 가장 먼저 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지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딱 11월 거의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지표의 여하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많이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또 50bp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여전히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의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제한점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뭐 기대했었던 뭐 11조, 12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삼성전자의 지금은 위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자들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를 매각을 해야 주가가 가볍게 올라오고 사업부도 좀 가볍게 투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찌됐든 어제 이재용 회장은 시스템 LSI든 뭐 파운드리든 사업부 분사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자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는 레거시 반도체로 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사실 너무 사업에 대한 어떤 지금은 사실 이제 매맞는 거죠. 뭐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마냥 2등, 3등 기업으로 불리웠던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HPC든 AI든 뭐 HBM이든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국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후반으로 봤을 때는 뭐 또 종목 얘기를 해드리면 EPS 상향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는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섹터 네. 위주로 말씀드리면 네. 바이오, 엔터, 화장품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고요. 화장품은 완선 기초 화장품 섹터는 좀 제외하고 보시는 네.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랑 LG 생활건강은 제외하시고 ODM 쪽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심 섹터를 짚어주셨습니다. 바이오, 엔터, 화장품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화장품 내에서는 ODM 업종으로 집중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은 한글날로 쉬어갑니다. 한글날 푹 쉬시고 저희는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